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산운용사의 이재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까지 8문제 출제되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핵심 이론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 시간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 한번 좀 다시 쪽쪽 뽑아서 우리 한번 시험 보기 직전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본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상품 문제 8문제 출제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금성 금융상품에서 아마 2문제 적어도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보장성 금융상품, 뭐 보험 등이죠. 뭐 2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 우리 투자성 금융상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주해서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그래서 첫 번째 예금성 금융 상품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 한번 좀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출제될 가능성 높은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한다면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그 업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시험에서 나올 수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은행, 그 다음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요것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별표 뭐 2개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뭐 은행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은행은 그 설립 법률에 따라서 은행의 설립 법률에 따라서 그게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행은 바로 은행법에서 설립된 은행을 말하는 거고, 특수은행은 특수법에 의해서 특수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일단은 은행법에 의해서 적용된 은행을 일반 은행이라 하고, 그 일반 은행이 다시 그 업무 영역의 범위에 따라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외국은행이지만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 지점, 이런 것도 다 일반 은행에 해당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수은행은 바로 이제 우리 특수한 개별 특수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죠. 그래서 주로 정책금융기관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또는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 이런 것이 일종의 특수은행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일반 시중은행이 취급하기에 조금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일단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섞어놓고 일반은행 또는 특수은행을 구분해봐라, 이런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또한 은행이 아니면서 어떤 수신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바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우리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또는 신용협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신용협동기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 3가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바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금융, 이것은 바로 신용협동기구에 해당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기관으로서 우체국 예금이라든지 또는 뭐 종합금융회사 등이 바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 이외에도 우리 금융투자회사라든지 또는 보험회사라든지 또는 뭐 기타 금융회사와 금융보조기관으로 6가지로 구분한다는 것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이제 곧바로 우리 예금성 금융상품 들어갔죠. 예금성 금융상품 글자 그대로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일단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꼭 하나 정리할 것이 바로 첫째, 개인종합저축계좌라는 소위 말하는 ISA, 뭐 이사라고도 하죠, 그냥 발음 편하게. 자, 그래서 요 부분 별표 3개 정도 꼭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개인종합저축계좌라는 ISA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주로 저금리를,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금리 있죠, 여러분. 거기다 또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저성장 시대에서 어떤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절세 목적의 상품이 바로 개인 종합저축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됐죠. 자, 특징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징. 자, 이때 이 개인 종합저축이니까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다양한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등 예금성 보정 상품 외에도 펀드라든지 또는 뭐 기타 파생 결합 증권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다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예전 같으면은 예금은 이 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저 뭐 증권은 증권 투자회사 금융 증권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거를 요 하나의 계좌에서 다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특징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금융상품 운영 결과로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해서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순이익.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뭐가 발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요 이익에서 손실을 뺀 뭐를 가지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순이익을 기준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개인 종합저축 같은 거는 기존에 있던 우리 소장 펀드라든지, 그래서 소득공제, 이런 소장 펀드라든지요, 또는 제형 저축보다는 가입 자격이, 자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완화 강화, 완화가 됐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걸 출제원이 살짝 뭐 강화 뭐 어렵지 않겠냐 한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유형으로서는 우리가 크게 이 사안은 즉,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뭐하고? 신탁형과 그 다음에 일임형 ISA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신탁형 IS가 뭐라는 건 정의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입자가 IS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거죠. 누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투자 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금융회사가 그 가입자가 지시하는 대로 상품을 편입 교체하는 이러한 ISA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신탁형 ISA란다.